なあ真面目。俺は辞書は必ずしも万能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結局は人が作るものということだ。古今の日本語を全部集め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に言葉は生き物だから、使い方やニュアンスは時代とともにどんどん変わっていく。そう考えると正しい語釈なんてないとも言える。후네오 아무라는 애니메이션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작품을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화 된 것인데요.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은 만능이 아닙니다. 말이란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죠. 언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용법이나 뉘앙스는 시대에 따라 변해갑니다. 때문에 언어를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 전 20대 한국인 유학생이 대학교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가 망치를 휘두른 사건 기억나시나요? 망치를 휘둘러 5명이 다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다는데요. 그녀의 주장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렸다고 하는데, 그녀 생각은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이 평범하게 대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린 것 같다고 느꼈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봤을까요?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는 딱히 그녀를 따돌린 적 없다. 단지 너무 강한 그녀와 오래 있는 건 피곤할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의식 중에 불편해서 거리를 두었다. 라는 것이 그 불편함을 만든 건 그녀겠죠. 여기서 일본어의 단어 선택의 중요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직설적인 표현이나 너무 훅 들어오는 표현들이 일본인에게는 거리감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일본인은 단지 그녀를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따돌림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하던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랑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어도 분위기를 파악한 단어 선택이 중요하지만 일본어는 더욱더 상황에 따른 단어 선정이 민감하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지시를 내렸을 때 알겠습니다를 료카이데스라고 하면 상사는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한국인이 보면 맞는 말인데 왜 일본인 상사는 언짢아했을까요? 료카이데스라는 말은 회사라면 동료나 자기보다 부하나 손 아랫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인다 라는 느낌을 주게 되죠. 저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 카시코마리 마시다를 많이 사용은 하지만 지나친 정중어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지나치더라도 기분은 좋아하지요. 만약 손윗 사람에게 아니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미 형제와 같이 친하거나 야쿠자 같은 결속력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느닷없이 아니키라는 표현을 쓰면 일본인 사람들은 이 사람 뭐지 하면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될 겁니다. 물론 서로 심리적 거리라는 것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술자리만 가지면 바로 형동생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는 일본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일본의 이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제게 맞았죠. 아무리 친해도 어느 정도 거리감 있는 표현을 쓰면서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마음은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때문에 전 처음 만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말 놓으라고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죠. 이렇게 상대에게 쓰는 표현 하나하나에 많은 교감이 있는 것이 일본어입니다.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일본인의 이지매에 못 이겨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일본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일본어는 단지 소통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와타시노 옥상이라고 표현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표현들을 할 수도 있죠. 이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쯔마가 낮춘말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내 쪽의 사람들은 모두 낮춰야 하는 일본의 예절에 벗어나는 거죠. 외국인이니까 봐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말로 당신에게 반말로 경시하는 표현을 그냥 책에서 배웠다고 계속하고 있으면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 때문에 일본이 적응이 안 돼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분들의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고 자기가 맞다면 남의 의견은 별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지나치게 효율만을 따지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제가 느끼고자 하는 사람의 냄새가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고 일본인이 더 사람 같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의 악인은 더 악질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제 주변에서 만난 일본 사람들은 선택하는 단어나 표현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배경과 가치관을 상상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러한 자기 표현의 일환이 겉으로 나와서 못생기면 모두가 획일적인 이상형의 얼굴로 성형을 해야만 한다는 가치관이 아닌 나의 장점을 표현하는 화장법을 만들어 가자라던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대범하게 입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겐 더 맞는 것 같아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의 의중을 읽고 상대에게 나의 감정과 의도를 인식시키는 수단입니다. 동일한 업무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대상에 따라 단어나 표현의 선택을 달리하죠. 그동안 일본어는 JLPT 1급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를 만들면서 상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면 망치부터 휘두르지 마시고 자신의 표현이 상대에게 거리를 두게 만든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